선거를 약 60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1차 경선 지역에는 연수구 1과 미추홀구 2곳이 포함됐고 초선 의원 3명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월미 바다열차가 개통 넉 달 만에 누적 이용객 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부의회에선 바다열차와 연계한 체계적인 관광상품 개발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구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클린로드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향후 경찰 조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월요일 인천투데이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갑작스레 많은 눈이 쏟아지면서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기상 상황 현장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배상민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중구 아트 플랫폼에 나와 있습니다. 절기상 입춘이 지난 지도 열흘이 훌쩍 지난 봄의 문턱에 갑작스레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인천에선 올겨울 들어 가장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밤새 내린 눈은 얼어 출근길은 빙판길로 바뀌었는데요. 기온도 크게 떨어져 현재 기온은 영하 6도, 하지만 바람까지 세게 불며 체감온도는 영하 14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해 체감온도가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까지는 서해안과 도서 지역에 강풍이 불겠으므로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서해 중부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조업 중인 선박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기질은 내일까지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한편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는 21일과 22일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트 플랫폼에서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인천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진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더불어민주당도 초선 의원 3명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1차 경선 지역에 인천은 2곳이 포함됐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선거를 약 60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시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초선인 맹성규, 박찬대, 유동수 의원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재선 도전을 알렸습니다. 세 의원은 모두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5선에 도전하는 송영길 의원과 4선에 도전하는 홍영표 의원 등 중진들은 후보 등록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을 했고 아까 9시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마무리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국가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하고 이제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조금 더 힘을 좀 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적으로는 제가 계속 추진해왔던 이제 교통, 이제 제2경인선하고 GTX 비노선,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 이제 엠퍼스 증설 이제 이런 거 하고 치열한 내부 경쟁도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차 경선지에 인천 지역 2곳을 포함했습니다. 연수굴 선거구에선 정일영 전 인천관공사 사장과 박소영 변호사가 경선을 치릅니다. 미추홀을 선거구는 박우섭 전 미추홀구청장과 남영희 전 청와대 행정관이 붙습니다. 1차에서 보류된 부평갑 선거구는 홍명 전 부평구청장과 이성만 전 인천시의회 의장의 경선이 예상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7일부터 19일까지 단수 공천 신청 지역에 추가로 공모를 진행합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용구입니다. 인천시와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한 당정협의회가 관권 선거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논평을 내고 인천시는 관례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논의는 항상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해왔다며 박남춘 인천시장이 그동안의 관례를 무시하고 야당을 배제한 채 더불어민주당 밀어주기 관권 선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도외시하고 배척한 것에 대해 당장 사죄하고 노골적으로 총선에 개입하려는 얄팍한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인천시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전 7시 30분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서구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클린로드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조사했는데요. 설계와 업체 선정 과정 등 많은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인데 조만간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 매립지 주변 백석 고가도로입니다. 서구는 지난해 이 일대에 미세먼지 저감 장치인 클린로드 설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 자동으로 물을 분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구가 A업체와 사업 계약을 맺었는데 이 업체는 특허 기술이 없는데도 특허를 보유한 업체로 둔갑해 설계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사 비용 지급도 문제입니다. 서구가 A업체에 성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공사비는 5억 3천만 원. 하지만 공사는 시작도 못했고 비용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클린로드 사업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서구의 조사특위는 업체의 성급금 사용 내역 자료를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선급금 사용 목적대로 돈을 사용하였냐 안 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에 3차례에 걸쳐서 그 사용 내역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아직까지도 해당 업체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대해서 조사특위는 강력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를 마무리한 특위는 선급금을 회수하기 위해 구청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클린로드 사업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서구는 문제가 제기된 이후 클린로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사업 방향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월미 바다열차가 개통한 지 벌써 넉 달이 지났는데요. 예상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지역에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구의회에선 바다열차와 연계한 체계적인 관광상품 개발이 시급하다는 주장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개통한 월미 바다열차. 개통 넉 달 만인 13일 현재 누적 이용객은 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중구의회에선 무엇보다 열차 주변에 볼거리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바다열차 이용객들은 요금이 비싸다, 탑승 후 생각보다 볼거리가 없다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월미 바다열차 주변 경관 개선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월미 바다열차 코스와 원도심의 관광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관광 상품 개발도 주문했습니다. 월미도 인근에는 신포 국제시장, 계양장, 차이나타운, 인천 내항, 동화마을 등 풍부한 관광 자원이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해 주시기를. 한편 최찬용 의장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구민과 공무원의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의료 체계를 신뢰하고 안전 행동 수칙을 지키는 등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발휘하여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역 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위기 극복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구의회는 오는 28일까지 보름간 올해 주요 업무 보고,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추경 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우리 지역 사건 사고 구조 활동 소식입니다.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철 조정관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사이 우리 지역 사건 사고 소식 전해주시죠. 네, 먼저 화재 사고 소식입니다. 토요일 저녁 10시 55분경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한 재활용 처리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5개 수전 설비에서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되었으며 건물과 변압기 등이 불에 타면서 985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46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어제 새벽 4시 15분경에는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5층짜리 상가 건물 4층에 있는 골프 클럽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은 실내 골프 연습장 룸에서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건물 내부와 기계 설비 등이 불에 타면서 35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2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저녁 10시 53분경에는 서구 가자동에 있는 24층짜리 아파트 17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은 아파트 거실에 설치해 놓은 김치냉장고에서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되었으며 거실 일부와 김치냉장고 등이 불에 타면서 865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4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 화재 소식입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30분경 중구 운소동에 있는 한 골프클럽 외부 주차장에서 주행 중인 SUV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승용차 엔진룸이 불에 타면서 2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3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어제 새벽 1시 21분경에는 서구 왕길동 안동포 사거리 인근 공터에서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25톤 화물차 적재함에서 최초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트럭 전체와 적재 물품 등이 불에 타면서 97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48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어제 아침 7시 34분경에는 서구 금곡동 좌동 교차로에서 주행 중인 버스에서도 불이 났는데요. 이 불은 버스에 있는 동력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되었으며 버스 일부와 동력 배터리 등이 불에 타면서 67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7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기온이 떨어지면서 차량 화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다른 계절보다 엔진 과열과 과부하 등으로 인한 차량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기온차가 크게 나면 차량 안에 있는 배선이 얼었다 녹으면서 피복이 벗겨지기 쉬워 전선의 합선이 자주 일어납니다. 차량 화재를 막으려면 부동액이 충분한지 엔진룸 안에 먼지나 기름때는 없는지 전선 피복은 벗겨지지 않았는지 충분한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인천소방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구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인 신거북시장은 80여 곳에 달하는 노점상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이 워낙 낙후되고 주차 공간도 없는 실정인데요. 서구가 예산 120억 원을 들여 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 신거북시장입니다. 80년대 도로 위에 노점상이 모여들면서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그동안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시설이 낙후된 데다 주차 공간도 없어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올 하반기에는 신거북시장 일대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합니다. 서구가 예산 80억 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주차장과 판매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판매시설에는 노점 상인들이 입점합니다. 실태조사 결과 신거북시장 일대 노점상은 80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장사도 잘 되고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 활성화를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해서 이분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좀 많이 했어요. 하여튼 이제 원하는 답은 뭐냐면 안정적으로 이제 장사할 수 있는 그런 섹터 공간을 이제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많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신거북시장 주차장 판매 시설을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해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판매시설 신축 공사와 함께 특화거리 조성 사업도 추진됩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에 맞춰 신거북시장 일대 재생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도로 기능을 회복시키고 쉼터 공간 등을 조성해 젊음이 넘치는 장소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화거리 조성 사업에도 예산 40억 원을 투입합니다. 서구는 올 하반기까지 판매시설을, 내년 상반기까지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가 여학생 8명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학교로부터 신고를 접수받아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해당 학교는 방과후 교사 A씨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1, 2학년 학생 8명을 부적절하게 만지고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정식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에서 주관하는 제44회 지역채널 우수 프로그램 시상에서 티브로드가 보도 분야, 정규 분야 우수상과 특별상 등 3건을 수상했습니다. 보도 분야에서는 노원구청 청사 내부에 열악한 시각장애인 점자시설을 고발한 티브로드 서울방송의 이게 무슨 말 노원구청 점자시설 엉망 기사가 수상 영예를 안았습니다. 정규 분야에서는 티브로드 중부방송에서 스쿨존 속도 제한을 주제로 담아낸 아동 안전도시 만들기 30km를 지켜라 프로그램이 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티브로드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에 기여한 의미로 특별상도 받았습니다. 부평구가 오는 3월 2일부터 부평이음 전자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인천시와 부평구 코나아이는 14일 부평구청에서 부평이음 전자상품권 발행과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평이음은 혜택플러스 가맹점 이용자에게 2%의 캐시백을 제공합니다. 인천이음이 제공하는 1에서 4%의 구간별 캐시백에 추가로 얹어주는 구조로 최대 6%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천이음이 100만 원까지만 캐시백 혜택을 주는 것과는 달리 구간 제한이 없어 100만 원을 초과해도 2%의 캐시백을 받습니다. 또 혜택 플러스 가맹점도 매출액에 상관없이 0.5%의 카드 결제 수수료 등을 제공해 소상공인도 혜택을 보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예비 문화관광축제에 소래포구 축제와 부평 풍물대축제가 포함됐습니다. 남동구는 20주년을 맞는 남동구 소래포구가 중앙정부의 예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면서 국내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 정부 차원의 전문가 현장평가와 컨설팅 지원 등을 받게 됩니다. 올해 소래포구 축제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소래포구 해오름공원 일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밤사이 눈이 많이 쌓인 곳이 있습니다. 빙판길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저희 티브로드는 항상 지역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